어머니, 그 카드요. 여행 가시라고 드린 카드. 아니었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ATM이었단 거요.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얼굴로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회수했고 효도의 주인을 돌려놨습니다. 이건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아무것도 못 해줘. 미안하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평범해요. 걱정 마세요.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부담 주지 않는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문제 없어 보였고 평범했고 괜찮은 결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누구에게는 허락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허락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감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멈췄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제 친정은요, 남들이 말하는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늘 여유롭게 사셨죠. 돈 때문에 허덕이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자취방도, 해외여행도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군 것이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서 시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먼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린 가난해. 아무것도 못 해줘. 몸만 와서 결혼해야 돼.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작아 보이는 것도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집도 평범한 걸. 그 한마디로 제 친정 이야기는 결혼 생활 내내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남편도 제 친정이 사실은 여유 있는 편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괜히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남편은 정말 몸만 와서 결혼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고 뚜렷한 계획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알아봤고 전세 자금도 제 명의로 대출받았고 가전제품, 가구, 살림살이 다 제가 장만했습니다. 공동명의도 제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부부인데 뭐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시작한다는 느낌, 둘이 하나가 된다는 설렘.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맞벌이였으니까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적도 없었고 여유도 조금씩 생겼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명절에 뵙고 생신 때 챙기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좀 드네. 나이가 드니까 아픈 데가 많아. 저는 현금으로 드리면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서 생활비 카드 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병원 가실 때나 약 사실 때요. 필요할 때 쓰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하셨지만 결국 받으셨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쓸게. 그때는 맞벌이였고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괜찮았습니다. 결혼 3년 차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삶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몸이 힘들었어요.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긴 했지만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육아를 누가 할 건데요?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아이를 못 봐주셨고 친정은 너무 멀었고 남편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이를 낳고 나니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수유, 기저귀, 밤잠 못 자는 날들, 그리고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 남편은 내가 벌어올게라고 했지만 그의 월급만으론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아이 용품, 생활비, 돈이 모자랐고 처음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정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들면 말해. 아이 키우는 거 만만한 일 아니잖아. 아버지는 생활비 통장에 조용히 돈을 넣어주셨고 어머니는 아이 용품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미안했어요. 이건 잠깐일 거야. 곧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선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라 제가 참는 게 당연해질 거라는 걸. 외벌이가 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카드 알림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약국, 병원,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다 130만 원, 150만 원. 백화점에서 옷을 사시고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가끔 외식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가끔은 좋은 거 드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시어머니도 점점 편해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더 이상 맞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도움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모셨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저 며느리 카드가 있다는 것만 아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옷가게를 하다가 망했다고, 빚이 많이 생겼다고, 시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신다고.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카드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띠링. 항공권 예매 89만 원. 띠링. 호텔 결제 120만 원. 띠링. 현금 인출 50만 원. 띠링. 면세점 37만 원. 띠링. 백화점 28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카드가 이상하게 나가는데.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랑 누나가 여행 갔어. 뭐라고? 제주도 여행. 누나가 사업 망해서 많이 힘들어 하잖아. 엄마가 위로 차원에서 데려간 거야. 내 카드로? 응. 네 카드잖아.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말 안 해도 된다고? 너도 알잖아. 누나 요즘 얼마나 힘든지. 빚도 많고 우울증까지 왔다던데. 그건 알지만 내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쓰시면 그냥 이해해줘. 얼마 안 돼. 얼마 안 된다고요? 300만 원이 얼마 안 돼요? 저희는 지금 친정 도움받으며 겨우 사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신우이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신우이, 맛있어 보이는 해산물 요리. 힐링 중. 엄마, 덕분에 기분 좀 풀렸어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려.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내 카드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불쌍하잖아. 응? 누나도 사업 망해서 죽을 것 같다는데 엄마가 위로해주고 싶었던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잘못이 아니라 내게 말이라도 해야지.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서도 생각 좀 해봐. 그럼 내 입장은? 우리 형편은? 우리 괜찮잖아. 친정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라고? 어차피 너네 집에서 돈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카드 좀 쓰는 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 선을 그어줄 사람도 아니고 저를 지켜줄 사람도 아니라는 것, 제 친정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시댁 지출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것, 이 집에서 아무도 저를 대신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 제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 며칠 뒤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 이야기를 하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제주도 정말 좋더라. 바람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딸내미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그 카드요. 처음에 어머니 힘드실까봐 드린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병원 가시라고. 약간 모자라실까봐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 허락도 없이 여행 가는 카드가 됐어요? 시누이 불쌍하시면요. 그건 어머니 아들이 챙기셔야죠.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라고 뭐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 지금 맞벌이 아닙니다. 저 회사 그만둔 지 벌써 1년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습니다. 알지. 그래도 카드 쓰는 거. 아무 말 안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지금 제 친정에서 도움받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 살림이 빠듯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럼 더 챙겨줘야지. 친정에서 돈 보내주는데 시댁에 좀 쓰면 어떠냐? 네? 내 돈이면 아들 돈이기도 하잖아. 부부 돈인데 내가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니? 우리가 남이야? 며느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돈으로 시댁 여행 보내는 게 맞는 일 같으세요? 그건 아들 돈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들이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왜 며느리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카드는 돌려받을게요. 앞으로는 아들이 직접 챙길 거예요.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 하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댁 지원은 이제 내가 안 할게. 대신 내 월급에서 월 100만 원씩 어머니께 드려. 효도는 아들이 하는 거니까. 남편은 반발했습니다. 100만 원? 그럼 우리 생활비는? 우리 살림이 빠듯한 거 너도 알잖아. 그래서 그걸 알면서 내 카드로 여행을 보냈잖아. 그건 싫으면 각자 사는 거야. 나는 이제 친정 도움도 안 받을 거야. 내 월급만으로 살 거고. 그러니까 너도 선택해.
어머니를 챙길 건지, 우리 가정을 챙길 건지, 남편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챙길게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남편이 변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 돈을 쓰지 않게 됐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섭섭해하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 돈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 도움을 끊었고 남편 월급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외식도 줄였고 여행도 못 가요. 아이 옷도 중고로 사고 저도 필요한 것만 사게 됐습니다. 하지만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숨이 막히지도 않고요. 제 돈으로 제 가족을 챙기고 남편 돈으로 남편 가족을 챙기니까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효도는 며느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야 존중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숨은 쉽니다. 그게 제가 되찾은 전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